자, 어, 나리스 TV, 나리스 TV,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요, 영화입니다, 영화. 2006년도 오래된 영화긴 한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인데요. 이제 이게 사실은 나온 지 오래됐죠. 2006년도에 나왔으니까. 근데 사실 그때도 재밌게 봤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 역시 이제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이제 제 느낌에는 그래도 상당히 볼만하게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이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어떠한 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그 영화가 주는 일단 가장 뭐랄까요, 가장 뭐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또 뭐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또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일단 가장 첫 번째 이 영화의 큰 메시지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떠한 차가움이나 또 그 이면에 있는 사실은 궁상스러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이름이 앤디고요. 안드리안가, 그런데 이제 줄여서 앤디인가 그렇죠. 앤디고, 그 다음에 음, 메릴 스트립이 이제 그 미란다라는 역할로 이름의 이제 사람인데, 그 영화가 이제 패션 잡지, 유명한 미국의 패션 잡지 회사의 이야기죠. 패션 잡지 회사의 이야기고, 미란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패션 잡지에 그 잡지를 만드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어떤 일종의 뭐, 아무튼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냥 진짜 관리를 하는 이제 사장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그 잡지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지고 그 잡지를 만들어내는. 물론 근데 회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란다가 CEO 정도 비스무리한 뭐 그런 거 정도가 되겠죠. 편집장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는데 편집장보다 좀 높은 위치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CEO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회장은 따로 있고요. 그 회사 전체 오너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앤디는 이제 신입사원이죠. 신입사원이고, 원래 기자가 어떤 진지한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는데, 그래서 무슨 어떤 노동조합에 대한 글도 쓰고 뭐 그런 게 이제 자신의 그거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패션 잡지에서 기자를 하게 되는, 패션 잡지에서 기자가 아니라 패션 잡지에 취업을 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메릴 스트립이 연기하는 그 어떤 그거 저기 미란다의 비서가 되는 거죠. 미란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유명한 패션 잡지, 뭐 예를 들자면은 패션 잡지 이제 유명한 거 많이 있을 테니까, 패션 잡지에 아까 그 CEO 같은 그런 이제 뭐 정확한 직책은 제가 영화에서 뭐라고 나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뭐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뭐 CEO라고 할게요. 사장이라고 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편집장이든 사장이든. 그런 사장이 이제 비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제 미란다라는 인물은 깐깐한 이제 인물로 나오죠. 그야말로 성공을 위해서 일에 미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데, 그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패션 잡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패션 잡지 관련 일을 하면은 그래도 그 일과 어울리는 뭔가를 옷이라던가 차림새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여자들이 예쁘게 꾸미고 명품도 많이 입고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화려한데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실제로도 그렇다고 하던데요. 화려한데 사실은 그 분야에서 성공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사실은 월급도 적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좀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음, 좀 뭐랄까 군기가 세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어떤 저 이면 속에 있는 차가움이라면 차가움, 또 뭐 냉정함이라면 냉정함인데 사실은 이제 궁상스러움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란다는 굉장히 이제 성공한 인물인데 그 밑에 이제 비서들이 미란다의 이제 비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이제 미란다가 워낙 깐깐하고 워낙 이제 좀 소위 이제 개팍스럽고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도 포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의 주인공 앤디가 비서로서 일을 하게 된 거죠. 미란다의 첫 번째 비서가 따로 있었어요. 수석 비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보조 비서로 이제 앤디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란다가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뭐 그 정말 이 뭐랄까 사소한 것까지도 정말로 약간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히스테릭한 그러한 모습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완벽주의자의 어떠한 뭐 습성이라면 습성일 수 있을 텐데 미란다는 그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굉장히 거의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모습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최고의 자리에 올랐겠죠. 그러한 느낌의 이제 직장 상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완벽주의자에 가깝다 보니까 비서들이 거의 죽어나는 거죠. 뭐 몇 시에 커피가 있어야 된다, 뭐 정확하게 커피가 있어야 되고, 막 몇 시까지 뭐 해야 하라, 뭐 해야 하라, 뭐 해야 하라 하면서 주주주주 얘기하면은 그거를 얼른 듣고 받아 적은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다시 그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고, 거기에서 1분이라도 늦어지면 굼뜨네, 뭐 이게 어렵냐 하면서 이제 소위 이야기에서 갈굼이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는데, 어찌되었건 이제 그러한 캐릭터의 이제 캐릭터 밑에서 이제 우리 주인공 앤디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 되죠. 앤디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처음에. 근데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자연스럽게 본인도 이제 적응을 해 나가면서 이제 본인도 약간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이거죠. 그 직장에서 어찌든 그 미란다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그러한 인물을 우리는 어떻게 봐줘야 하느냐라는 거죠.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데 성격에 있어서는 약간 사이코틱한 느낌이 있으니까요. 히스테릭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언제나 직장 생활을 해보면 느끼게 되는 많은 어떠한 생각들이고 우리가 어쨌든 단순히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나의 삶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은 사실은 그런 어떤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러한 포인트, 그런 이제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그러한 능력자. 그런데 이제 조금 굉장히 까다로운 그러한 것은 사실은 정말 모시기 힘든 상사인 건 분명해요. 모시기 힘든 상사인 건 분명한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봐도 느끼게 되겠지만 사실 정말 그러한 직장 상사가 진짜 그냥 무능력한 사이코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피해야 될 인물이지만 정말 능력이 좋은 사람의 어떠한 그런 까다로움은 사실은 과연 그거를 히스테릭하다라든가 사이코틱하다라고만 우리가 보는 것이 정당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 데서 앤디는 분명히 그 미란다를 만남으로써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변모해 갔다. 최소한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러한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실제로 패션 잡지에서 일을 한다 해놓고 저는 패션의 패자도 모르는 오히려 그러한 것을 깔보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애초에 패션이란 분야도 분명히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포인트고 중요한 산업의 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깔보면서 내가 마치 지성이냐 행동하는 것 자체도 지성의 성숙이 덜 이루어진 거죠. 그냥 불필요한 선민사상에 빠져 있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죠. 나는 니네보다 우월해라고 하는 듯한. 원래 그렇게 시작했던 게 이제 앤디의 속마음이었거든요. 여기서 조금 있다가 금방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잡지로 옮겨가야지 하는. 그래서 진지한 무슨 노동조합에 대한 글 쓰고 막 사회의 어떠한 문제를 본인이 짚는 듯한 그러한 어떠한 그 지성인의 어떠한 지성인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니네들의 일을 별거 아닌 걸로 호들갑스러운 니네들하고는 나는 질적으로 달라 이러한 생각을 원래 앤디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부터가 사실은 앤디의 어떤 능력적 한계가 있는 사고방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거를 누가 깨준다? 미란다가 철저하게 깨주는 거죠. 앤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미란다가 이제 컨셉 회의라고 해서 어떠한 옷에 딱 맞는 벨트를 찾는데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벨트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이 두 개가 너무 달라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미란다가 앤디가 볼 때는 둘 다 초록색 벨트였거든요. 단지 버클 부분의 모양이 살짝 달랐을 뿐인데, 그러니까 앤디는 똑같아 보이는 벨트를 가지고 서로 다르다면서 홀들갑스럽게 그렇게 이 고민 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피식하고 웃는,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란다가 너 뭐가 재밌니 하니까 앤디가 제 눈에는 다 똑같아 보여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란다가 이제 앤디에게 이제 그 어떤 독서를 날리기 시작하죠. 독서라기보다 논리적인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너가 입고 있는 그 옷은 뭐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무슨 블루라는 옷인데 몇 년도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므로써 그것이 수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어떤 기여를 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 옷이 너가 우리들을 비웃는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걸친 채로 선택한 옷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니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네가 입고 있는 그 별거 아닌 그 옷도 우리 패션계가 이런 식으로 고민해가지고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그런 옷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죠. 제가 지금 정확한 워딩이 기억 안 나서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했는데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란다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순간적으로. 그렇죠. 본인이 아무튼 뭐 대충 입은 옷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런 옷을 만들어내기까지 패션계는 수많은 고민을 했을 테니까요, 그 종사자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웃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뭐 나는 시사부 기자니까 뭐 패션 니네는 뭐 내가 우습게 봐도 돼, 이런 거 자체가 웃기는 발상이고 그게 오히려 더 반대로 무지의 소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앤디도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도 꾸미게 되고 이제 뭐 영화에서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지적하는 게, 근데 과연 그 직장 상사의 히스테릭한 면들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뭐 1분이라도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늦으면은 뭐라 하고, 뭐 심지어는 자기 쌍둥이 딸이 있는데 미란다는 그 쌍둥이 딸의 어떠한 이런저런 뒤치다거리까지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뭐 물론 그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영화에서 나오는 그 미란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패션 업계에 종사하시는 그쪽에 그런 어떤 패션 잡지라든가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그 업계가 그렇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상처받는 경우도 많고, 정말 그 업계 자체가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버티면 성공하는, 근데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는, 그럴 정도로 이제 때로는 이제 인격적인 어떤 모멸감 비슷하게 느껴지는 인신공격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되게 많고, 정말 힘든 분야 다 그러니까 감정 노동이 굉장히 소모되는 그러한 분야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물론 거기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 본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회계사라고 합시다. 회계사. 제가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회계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본인이 뭐 어디 가나 뭐 선배가 있고 선후배 관계는 있으니까요. 선후배 관계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선배의 엄청난 히스테릭한 면을 내가 감당하면서까지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경우는 본 적이 없죠. 회계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이를테면 이제 뭐 학원 강사다, 예를 들면 학원 강사도 이를테면 내가 강의하고 그냥 내가 학생들하고 강의를 잘 하면 되는 거지, 나한테 이제 선배 강사가 있었다라고 해서 서로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선배 강사가 후배 강사한테 무슨 뭐 엄청난 히스테리를 부리고 그럴 수 있는 부분야가 아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교수도 마찬가지겠죠.
뭐 선배 교수가 있고 후배 교수가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일정 부분에 군기가 있다라거나 뭐 어떤 관계성이 있을지라도 뭐 A라는 교수가 B라는 교수한테 같은 교수인데 뭐 후배 교수한테 엄청난 히스테리를 부리고 네가 커피 몇 시까지 사라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군기가 굉장히 이 패션 업계는 과도하게 느껴질 정도로 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사실 이제 패션 업계에서 일을 해보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고 그냥 전에 들은 것만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해본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잘 이해해보기 위해서 생각해보기 위해서 패션 업계랑 비슷하게 또 군기가 센 그 지역 그 어떤 영역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이것도 뭐 저도 일을 해본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그 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이제 개그맨들이 굉장히 또 군기가 세다고 하잖아요. 뭐 유튜브 방송을 봐도 거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뭐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패션업계 군기 세고 개그맨들이 군기가 세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무슨 무슨 학교에 뭐 일진가 그 밑에 이제 빵 셔틀 하는 애들 관계 비스무리하게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러면 군기가 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군기가 세지 않은 직종이 있고 군기가 센 직종이 있고 지금 갈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요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인 거 아니? 군기가 굳이 세지 않은 직종은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이 개량화된 지표로서 측정되어져 나온다. 다시 말해서 회계사도 어찌되었건 자기가 회계장부 작성 잘하고 회계사 일을 잘함으로써 뭔가 이제 어떤 어떤 뭐 계산되어져서 뭔가 나오고 이제 회계장부 작성을 잘하고 등등. 물론 저는 회계사가 아니라서 센시티브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러한 부분들이 개량화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저 친구가 일을 잘하고 안 하고가 그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강사도 마찬가지죠.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어차피 학생들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떠한 평가, 그리고 학생들의 어떠한 성적 향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아주기 때문에 개량화된 형태로서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아까 교수들도 자기의 논문이라던가 역시 학원의 학생들의 평가 이런 걸로 써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냥 그런 평가가 좋으면은 잘하는 거고 못하면은 못하는 거고 그런 게 여실히 드러나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패션 업계라던가 여기 개그맨 업계라던가 이러한 부분이 이제 비슷해서 이해를 위해서 제가 개그맨의 어떠한 분야도 함께 생각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해본 건데요. 그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이 뭐랄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개그맨을 예를 들면 이것도 물론 제 그냥 생각인데 A라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제 개그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짜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막 짜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새로 들어온 신참 후배가 이거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랫동안 개그맨 생활을 한 개그맨 선배가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봤더니 그 후배의 어떤 그러한 그 신참의 그 개그가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생각보다 전국구 방송에 나오면 재미없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 개그맨 선배가 보았을 때는 이 프로그램이 오래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개그가 뭔가 지금 달라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개그맨 생활을 오래 한 선배로서 느껴지는 감각적인 판단으로서는 뭔가 지금 저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느껴지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세계라는 것이.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무슨 사자 무리가 있으면은 늙은 사자만이 짖는다. 어떤 위험이 닥쳐올 때 젊은 사자들은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 늙은 사자만이 마치 미친 사자마냥 짖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위험이 닥쳐올 때 멀리서 오래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어떤 판단에서 이제 정확한 판단을 그 늙은 사자만 한 거죠. 약간 비슷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개그라는 영역이 눈에 아까 회계사라든가 뭐 강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개량화된 지표로서 뭔가 딱딱 나와주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게 되다 보니까 뭔 말이냐면 감각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것은 있는데 어떻게 설명한 방법은 없고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 망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계급으로 눌러야죠. 그러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슨 대대장이
정확하게 작전 지시를 내렸는데 밑에서 막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걸로 가야 돼라고 했으면 가야만 군대가 성공하고 지속될 수 있듯이, 그러니까 그때는 결국 개량화된 지표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선배의 감각으로서 밀고 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성공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분야는 군기가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패션도 어떠냐? 패션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앤디가 보았을 때는 이 벨트나 저 벨트나 비슷비슷하게 생긴 거에 지나지 않는데, 그 패션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베테랑들은 정말 똑같은 초록색 벨트인데 버클 하나 다를 뿐인데 심각한 고민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패션이었지만 버클 하나 달라지는 그 어떠한 벨트의 차이만으로도 이 거의 성공할 뻔했던 패션이 실패로 돌아간다거나, 반대로 실패할 줄 알았던 패션이 이 작은 차이로 성공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더라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 그 사람들은 그 두 개의 벨트는 너무나도 다른 벨트가 되는 거죠. 신참의 앤디가 볼 때는 그게 그거로 보이지만, 즉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나이든 사자만이 짓는 형태, 그러한 짖을 줄 아는 위기가 닥쳐올 때 미리 감지하고 짖을 줄 아는 나이들 사자들만이 모여있는 그러한 이제 회의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자가 이제 피식하고 웃었던 형태가 되는 거죠. 영화의 그 장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어떻게 되냐, 근데 그거를 그러면 앤디한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버클의 차이가 어떠한 차이를 가져올지, 그거는 사실은 감각적으로 찍어 맞추는 거지, 그거를 어떤 개량화된 지표로서 이걸로 가야 되라고 해서 확률적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일을 했던, 그래서 그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어떤 센스 있는 패션의 흐름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의 어떠한 이 센스에 입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가장 센스가 좋은 사람이 그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텐데, 그런데 그 센스 있는 사람이 보았을 때 A 벨트가 B 벨트보다 낫다라는 판단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A 벨트가 B 벨트보다 왜 나은지 논리적 설명은 가능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계급으로 누르고 가야죠. 더 센스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그맨 분야나 이 패션 업계 분야나 둘 다 군기가 셀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 되지 않는가, 그러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영화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장면들을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할 거리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영화에서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분명한 사실은, 사실 군생활 해보면 더더욱더 극명하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역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능력 있는 사람과 일할 때 훨씬 행복합니다. 훨씬 행복해요. 그리고 정말 일할 맛이 나고, 되게 마음이 여리고 착하지만은 일 못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버리면, 정말 군대에서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직장은 직장마다 특성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근데 사실은 그래서 미란다 같은 어떠한 능력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 밑에서 한번 일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가 어떠한 자신에 대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사실 일 잘하는 사람들 혹은 능력 있다는 사람들은 성격이 대부분 약간 좀 시크하거나 살짝 까칠하거나, 좀 시크하죠. 까칠까지 아니다 할지라도 좀 대부분 약간 시크한 면이 있고 담백한 면이 있고, 좀 좋게 표현하면은 보통 제 경험에서 사회생활 할 때 웃음을 쉽게 흘리거나 파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대체로 좀 뭔가 두 가지 부류죠. 자기가 뭔가 일을 못한다는 것을 좋은 성격이라는 걸로 커버를 하려 들거나, 혹은 진짜 뒤통수 치는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에 오히려 웃음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참 사람 좋은 사람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꾸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웃음을 쉽게 흘리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약해지지 않나, 예전보다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참 웃긴 한데